한 구독자분께서 남 눈치와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것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우선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고민을 털어놔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서 제 생각에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건 구독자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는 우리 사회와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회입니다. 그 예로 대한민국 사회는 갈라치기가 참 잘 먹히는 사회입니다. 성별로 갈라치고 세대로 갈라치고 조금이라도 도덕적인 흠이 생기면 연예인, 게임 팬덤끼리 헐뜯고 싸우고 우리 사회는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짓고 그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서로 헐뜯고 싸우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 배트맨에서 조커가 말했던 도미노를 툭 하고 쓰러뜨리자 혼돈이 시작됐던 것처럼 누군가 내가 당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분노를 심어놓으니 그것에 공감하여 분노가 폭발하고 그것의 원인을 찾아 익명성에 숨어 집단 린치를 가하고 또 다른 타인들에게 분노가 순환하는 현 세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개인은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선에서 벗어나면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같은 편임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또 제가 청소년기 학교에서 느꼈던 분위기에 소위 나대지 마라 는 은연중에 압박이 있었습니다. 일진이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대도 되는 애들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나대면 꼽주는 게 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질문해도 대답을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했을 때 꼭 뒤에서 씹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 친구 나댄다고 뭐라고 하고 또 대답이 틀리게 되면 바보가 되는 건 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평범함과 정답만을 강요하는 교육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그렇게 질문권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질문이 없어 중국 기자에게 돌아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압감과 부담감은 이해합니다만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는 평등과 공평함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게 살면 된다, 그거면 된다 라는 문장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남 눈치와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의 관점에서 해당 현상과 그 원인을 바라보고 나름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 바라보는 것 같고 항상 평가하고 주목하는 것 같다는 현상은 스포트라이트 효과 혹은 조명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가 처음 정의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때 이런 현상이 꽤 심했었는데 옷을 고를 때도 계속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길을 지나갈 때도 괜히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발표나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오면 엄청나게 긴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과장된 걱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애초에 나 또한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지나갔었는지 뭘 입었었고 심지어 성별도 나이도 대부분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확실한 예시로 저는 유튜브 업로드 전에 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신경 썼는데 올리고 보니까 정말 놀라울 리 많지 제 영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해당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의 경우는 타인은 나에게 관심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오늘 착장 너무 과하지 않나? 혹은 발표 전에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하고 과대망상할 때면 뭐 남들은 나한테 관심 별로 있지도 않은데 뭐 발표 망해도 뭐 사람들 좀 웃겨주고 추억이지 하고 그 생각을 툭 털어버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는 추억인데 하고 그냥 털어버리는 것이 극복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지만 요즘은 저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것도 은근히 기분이 좋고 쾌감이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결국엔 이것도 내 자신의 두려움과 맞서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볼까 하는 두려움에서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학습시켜왔고 나 스스로가 그것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 그것을 키우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작은 자아가 두려움과 맞설 수 있도록 그거 별거 아니다, 사람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고 계속 대화해야 합니다. 실수해도 다 지나고 보면 경험이고 추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기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성장하고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심하다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원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와 내가 추구하는 진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담되어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사람들은 제 영상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자유롭게 컨텐츠를 만들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모습이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것이 부도덕한 것이 아닌 이상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이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고 진정한 자신 본연의 모습을 찾기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1분 노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